첫째 아이 출산 때는 저희 부부만 준비하면 됐어요. 그런데 둘째가 생기니까 이번엔 단순히 아기만 맞이하는 게 아니라 첫째 아이의 감정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흔히 첫째가 느끼는 감정은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온 것과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아이가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둘째와 잘 지내게 하려면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해주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출산 전부터 찾아보고 알게 된 정보들을 가지고 적용해 보기도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의 노력 중에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도 있고, 직접 경험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당시 저희가 알아보고 적용했던 방법들과 실제로 겪어보고 경험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둘째를 계획 중이시거나 곧 태어날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저희 경험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출산 전에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건 바로 첫째가 겪게 될 감정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가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둘째와 가족이 되는 과정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미리 알아보고 적용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날에는 제가 문 밖에서 아기를 안고 기다리고 아내가 먼저 첫째와 만나도록 했어요. 조리원에 있는 2-3주 동안 엄마와 떨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아기를 품에 안고 나타나면 첫째는 서운하거나 밀려났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지 저희 첫째는 처음부터 동생에게 관심을 보이고 반겨줬어요. 여기에 추가로 저희는 동생이 주는 선물을 준비했어요. 출산하기 전부터 첫째한테 나중에 동생 태어나면 선물 가지고 온다는데 뭐 가지고 싶어? 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선물을 주면서 만나니까 첫 만남이 더 긍정적으로 기억되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으로 아기를 보러 가족들이 집에 방문할 때 관심이 자연스럽게 첫째에게 향하도록 유도한 거예요. 둘째를 보러 오다 보니까 집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태어난 아기를 먼저 찾거나 안아보려고 하면서 아기한테 관심이 집중되기 쉬운데, 그럴수록 첫째는 위축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저희는 친척들 중에서도 저희가 첫 아이였어서 그동안 어딜 가도 첫째가 모든 관심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아기보다 첫째한테 먼저 인사해달라고 미리 부탁드렸어요. 첫째가 도윤이라면 도윤이 잘 있었어? 더 씩씩해졌네. 할머니 도윤이 너무 보고 싶었어. 와 같이 첫째와 충분히 인사하고 놀아준 다음에 둘째와 만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둘째를 한쪽에 눕혀놓고 한동안 견눈질로만 티나지 않게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는 말은 첫째한테 하고 있는데 눈이 계속 딴 데로 돌아가 있어서 제가 눈치를 줬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로는, 대화의 주체를 첫째에게 두려고 노력했어요. 예를 들어 아기가 배고픈가 봐 보다는 동생이 배가 고프대, 아기가 울어서 보다는 도윤이 동생이 울고 있네, 이렇게 말의 주어를 첫째 중심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여전히 부모의 관심을 받고 있고 소외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행동한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첫째가 어디서 가족 소개를 할 때 항상 둘째를 포함해서 말하곤 해요. 간혹 얘기를 들어보면 둘째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가족에서 빼고 얘기하는 애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 애는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동생이라고 얘기하는 긍정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첫째가 동생 육아에 참여하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동생을 챙기려는 아이의 행동이 아직은 어설플 수 있지만 안 돼 라고 막기보다는 고마워, 덕분에 편해졌네 처럼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를 주면 아이가 자존감을 느끼고 역할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제가 걱정이 많은 편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웠어요. 한 번은 애가 분유를 먹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신생아 때는 배앓이 때문에 공기 들어가지 않게 이 분유 각도도 신경 써야 되는데 제가 바로 잡아주려고 하면 자기가 하겠다고 건들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너무 제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고 싶은 말을 꾹 참고 오빠가 먹여주니까 더 맛있다 그치? 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앞으로 지가 계속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걱정하긴 했어요. 결과적으로 매번 그러진 않았지만 가끔 그렇게 한다고 할 때마다 가슴 졸이면서 칭찬해주는 게 힘들긴 하더라고요. 결국 이 부분은 신생아 시기가 지나면서 시간이 해결해 줬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능한 한 기존 생활 루틴을 유지하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말하기를 변화는 최소한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 부분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이사를 하게 됐고 덩달아 어린이집도 옮겨야 됐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생긴 부분은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아이가 받아들일 시간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경이 바뀐 첫째를 위해서 첫째 우선이라는 생각을 마음에 두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첫째가 둘째를 건드려서 둘째가 울게 됐을 때 즉시 둘째를 안고 달래기보다는 먼저 첫째와 차분히 대화한 다음에 둘째를 케어하는 식으로요. 어린 둘째를 두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진짜 쉽진 않았는데 첫째가 시기적으로 힘들어 할 수도 있었고 그 한순간에 엄마 아빠는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반면에 둘째는 그 시간 동안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했는데 둘째는 둘째 나름대로 이런 게 또 미안하더라고요. 이래서 둘째들이 강하게 크나 봐요. 마지막으로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했습니다. 아이를 긍정적인 역할로 포지셔닝 해주는 말들이에요. 둘째가 아무 의미 없이 하는 행동에도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냥 하는 옹알이에도 오빠를 좋아해서 소리 내나봐. 아빠한테는 안 그러던데. 아빠랑 있을 때는 저런 소리 낸 적 한 번도 없어. 이러거나 아니면 한 번은 제가 첫째랑 무슨 시합을 하려고 할 때 둘째가 쳐다보고 있었는데 둘째가 서윤이라면 서윤아 아빠 응원할 거면 딴 데 보고 오빠 응원할 거면 여기 봐봐. 아 진짜 왜 자꾸 오빠만 응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둘째가 오빠를 좋아한다고 계속 세뇌시켰어요. 어떤 때는 첫째 행동을 보고 둘째한테 부러움을 표현하기도 했는데 첫째가 장난감 정리하고 있으면 와 서윤이는 좋겠다. 저렇게 정리 잘하는 오빠 있어서. 저런 오빠 봤어? 아빠 진짜 살면서 처음 본다. 이럴 때마다 첫째는 본인도 영문을 모르지만 으쓱해하면서 내심 기분 좋은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첫째와 둘째 사이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된 것 같아요. 이런 방법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면서 첫째가 큰 거부감 없이 둘째를 받아들이고 가족으로 함께 적응해가는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육아가 그렇듯이 정답은 없고 아무리 준비를 해도 항상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도 첫째가 느끼는 상실감이나 복잡한 감정을 완전히 채워주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좀 괜찮아졌나 싶다가도 어느새 또 새로운 고민이 생기고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이런 순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아이에게 귀 기울이면서 함께 겪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야기들은 저희가 그동안 겪고 느꼈던 것들이지만 보시는 분들께도 조금이나마 공감되거나 도움되는 부분이 있었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